안녕하세요. AI 성우 현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 AI 성우 세이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I 성우 세이입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신청서를 쓰고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게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세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주시죠. 네, 세금은 국민들이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그 수익활동으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나라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 돈, 즉 세금을 그 나라의 치안과 복지를 위해 사용을 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라에 기부를 한다는 것인가요? 사실 사전적 의미는 징수해가는 것이 맞아요. 저는 기업들이나 직장인들이 일을 하려면 출근길이나 퇴근길이 안전해야 하고 물건을 구입해줄 소비자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보답의 의미로 내는 돈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을 잘 사용을 해주면 저는 계속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기분 나빠할 것은 아니었네요. 그렇다고는 해도 많이 내게 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죠. 적게 버는 사람은 높은 비율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세금을 적게 받고 있어요. 현명한 방법이네요. 돈을 번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구조네요. 그러면 이 세금은 언제 나라에 내는 건가요? 나라에 내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와 지방세를 알아볼게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소득세,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라 지방세라고 불려요. 이 소득세와 지방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걷고 있는데요. 매월 미리 걷어가는 원천징수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걷고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걷고 있었군요. 원천징수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일반 직장인은 원천징수를,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좀 더 정확히는 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에 대해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어간다는 말인데 세금으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줄 때 기본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중 공제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요. 이렇게 공제 내역에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으로 나가는 돈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얼마가 나가는지 알려줘요. 아, 그렇군요. 제가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미리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어내고 남은 금액을 주는 것이었군요. 네, 맞아요. 이것은 1년치의 세금을 한 번에 낼 경우 목돈이 나가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예상한 후 매월 특정 비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에요. 특정 비율로요?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죠? 이 비율은 연말 소득공제 신청서에 보면 첫 장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처럼 원천징수세액 선택란을 보시면 120%, 100%, 80%로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기본적으로 100%로 정해져요. 이런 게 있었군요. 80%로 선택을 했다면 1년치 소득을 나라에서 예측하고 예상 납부 세액의 80%만큼을 매월 나눠서 내는 거군요. 그렇다면 만약 1년치 소득이 나라에서 예측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정확해요. 그게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이에요. 나라에서 미리 예측한 것보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예측한 것보다 소득이 더 늘었다면 세금을 더 받아가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세금을 토해냈다라고 하죠. 아, 그럼 사실 세금을 토해낸 게 아니라 당연히 내는 것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 친구는 저와 소득이 비슷한데 저는 세금을 더 내고 제 친구는 세금을 더 돌려받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은 국민의 기본 생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중 일부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때문인데요. 기업은 수익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순수익으로 보는 것처럼 근로자는 소득을 발생하는 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항목으로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요.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다고 해서 소득공제라고 하죠. 나라에서 세금을 무작정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면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가 오게 되죠. 이와 같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커서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양하는 인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고요.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기업의 매출을 투명하게 수집할 수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 공제해주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매출 수집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 공제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소득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왜 소득 공제해주는지도 알겠죠? 아하. 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기업의 매출을 투명하게 수집할 수 있어서 나라에서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고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겠네요. 그러면 제 급여의 90%를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사용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항목도 있지만 급여의 비례의 일정률만큼만 인정해주는 항목이 있어요.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해당해요. 소득공제율이 30%니 20%니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 소득공제 항목과 비율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잘 확인해봐야 해요. 그렇군요. 매년 연말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저의 1년간 실제 소득을 확정짓기 위한 것이었군요. 네, 맞아요. 확정된 실소득을 통해 세금을 산출하게 되고 만약 매월 걷었던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이 걷었다면 연말에 돌려주는 것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 친구는 환급금을 받는데 저는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있었군요. 소비를 할 때도 현명하게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 등이 다양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통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실제 소득에서 세금을 산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액공제는 이 산출된 세금, 즉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실소득인 급여 빼기 소득공제 그리고 세율을 곱하고 이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원천징수한 총액에서 빼면 최종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복잡한 공식이 나왔지만 어떠한 원리로 환급금이 계산되는지 잘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사업자나 개인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종합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그건 원천징수를 한 근로자더라도 부업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 혹은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매년 5월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해요. 아하, 그러면 연말정산 때 제대로 소득공제 신청을 못해서 못 돌려받은 세금도 이때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상관없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를 연말정산 경정청구라고 해요. 아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소득공제 신청서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신용카드 내역 등은 다 국세청에 신고가 될 텐데요. 그것은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용한 카드 내역과 같은 지출 내용을 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고 보험사에 연락해가며 관련 자료를 받고 제출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게 돼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주고 원천징수 환급금도 회사가 받아서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예요.
물론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해 보험사와 카드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국세청 사이트에서 일괄조회를 하고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까지 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자료 일괄 서비스를 도입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만 하면 연말정산이 끝나요. 와, 정말 많이 간편해졌네요. 오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에 대해 많은 정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득공제 신청을 우습게 보고 환급금이 적다고 따졌는데 이제는 연말정산 때 더 꼼꼼히 챙겨야겠어요. 오늘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에 나오는 공제 항목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간소화되었습니다. 실제 공제 항목은 관련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